부동산 가이드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요.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셔서 털어놓아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뉴스테이 이 정책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서울 대림 사당인가요? 신당과 대림 또 인천 수원지구 등등에서요. 네. 대충 임대료 수준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시대보다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네. 뭔가 문제점들이 벌써부터 좀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뉴스테이가 왜 만들어졌냐? 누구를 겨냥한 공급 정책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중산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거 말고 그러면은 좀 더 서민들이라든지 젊은 세대층을 겨냥한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은 행복주택이 젊은 세대층을 겨냥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또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저소득에 대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인데 반해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겨냥하는 그런 지역들이 정말 그 좀 슬림화되거나 조금 저소득층을 겨냥한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월세 비율이 조금 높았던 지역에 대해서 공급량을 늘려서 그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막상 나온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작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4평을 기준으로 해서 신당동 같은 경우가 1억에 100만 원 정도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찌 보면 이 정책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가 조정을 조금 더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일대의 임대가를 조금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냐면 일단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 내 소유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그 소유의 형태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또 집중화, 즉 그 거래 가격이 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급부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임대료가 높은 상태라면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조금 하는 역할들이 조금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지금 전세든 월세에 대한 좀 안정화 정책을 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좀 낮추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시장에 읽을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저희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석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이제 털어놔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전략들 챙겨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갈게요.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수원시 영통구요. 네. 예, 메탄동 한국아파트 2차. 예. 수원에선 마지막 대단지 저층 아파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여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보유를 네.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이 매도 시점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원으로 가볼까요? 수원 영통구 메탄동이에요. 예. 자, 메탄동 하면 인근의 그 삼성전자에 예. 대한 거대한 그 기업 도시의 주거 지역으로서 이제 메탄동인데 지금 그곳 중에서 이제 그 한국 아파트 하면 그 저층 아파트니까 나중에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시세 상승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여기가 지금 20평대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예, 90년대 입주를 했고 또 이제 세대 수도 한 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예. 768세대.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혹시 가격이 최근에 올랐나요?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여지껏 떨어졌다가 네. 서서히 오르고 있어요. 약간씩 오르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수원 삼성 전기 삼성전자에 대한 배후 주거 지역이 맞는데 이 배후 주거 지역의 근처 전체적으로 메탄동이 차지하고 있는 또 영통구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왕이면 이쪽 저 분당선이겠죠. 분당선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가격이 올랐었던 상태고요.
지금 여기 매탕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보다는 조금 뒤늦게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어떤 수요층들이 늘 선호하는 1등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지역에서 1등 아파트가 되려면 일단 지금은 새 아파트가 기조가 높기 때문에 그 광교 신도시 아래쪽에 위치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하고 지금 멀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데 이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요. 지금 그 위에 그 광교 신도시에 그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똑같이 20평대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 금액선은 여기보다 훨씬 비싸죠. 4억 선에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거기에 전세 금액이 대략 한 2억 7, 8천 정도가 되고요. 여기 같은 한국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한 2억 7, 8천 정도가 돼요. 24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수요층 생각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차라리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광교 신도시의 호반 베르디움에 전세로 살까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라면은 여기를 사는 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그 광교 신도시의 호반 베르디움을 전세로 거주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하면 일단 노후도에 있는데 여기보다는 훨씬 조금 오래됐는데 이걸 내가 거주하면서 향후에 재건축이 되냐 뭔가가 조금 현재 모습에서 탈피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은 이거를 전세보다는 차라리 거주 겸 투자 겸이라는 측면에서 매입을 조금 서두르고요. 그게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어져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그 역 근처에 있는 비슷하게 입주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여기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전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매매 금액까지 여기보다는 먼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조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약간 가라앉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마저도 또 거래가 안 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재건축 연한 도래가 한참을 남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측면에서 첫 번째 매입을 하기 위한 쪽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뒤처진다. 여기보다 훨씬 경제력 있는 새 아파트라든지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오래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매도 타이밍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 올 하반기 정도 이쯤에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매도를 해서 좀 전세 뺀 나머지 금액을 갖고 또 다른 재투자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건축도 기대되는 이런 어떤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수요층들이 지금은 다가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좀 더 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타이밍을 조금 서둘러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지역 여러 곳 있으실 거예요. 지금 빨리 전화 주셔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네.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세요? 서울 강서구 둔천동 네. 656번지. 656번지. 예, 거기 한올림, 미루엘 한올림 오피스텔을 했거든요. 예,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아, 네. 근데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나, 이거 노후로다가 뭐 좀 네. 세 좀 놔먹을까 하고 했는데. 아, 네네. 자리가 좀 괜찮은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등촌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656번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잘 한번 볼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수익형으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강서구 등촌동이죠. 예. 자,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일단 그 강서구청 입구 그 사거리 그 근처거든요. 대로변이고요. 예. 자, 여기가 이제 역세권은 일단은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전망은 뭐로 항상 따져야 되냐면 이 오피스텔은 네. 일단은 그 근처에
수요자들에 의해서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느냐 예, 예, 그 그렇죠. 부분하고 또 혹시 나보다 더 나 같은 어떤 오피스텔이 좀 자꾸 들어오면 임대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쪽 지역이 예. 좀 경쟁적으로 넓게 좀 본다면 말이죠. 예. 이 마곡지구가 있어요. 예, 그 예, 마곡지구에 지금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오피스텔 하면 주거 형태 또 사무실 형태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여야 되냐면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예. 임대를 놓게 될 경우에 예. 만약에 주거 형태로서 임대가 대부분이 들어선다. 사무실이 아닌 예. 예. 그럴 경우라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자, 근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사무실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예. 주거 형태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갈 경우라면 예. 이쪽에서의 사무실을 필요로 한 수요자들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가져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예. 이 오피스텔이라는 종목 자체가 예. 점점 새 오피스텔 그리고 헌 오피스텔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예요. 예. 이제 즉- 저 2016년도 7월 달이 입주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 근처에 뭐를 조사하셔야 되냐면 예. 이것처럼 내년에 입주를 하면은 예. 이미 그 새 오피스텔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최근에 입주한 오피스텔이 예. 과연 아까 제 얘기대로 사무실을 많이 쓰고 있는지 주거 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 보시고요. 아. 제 얘기대로 주거로 많이 대부분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넓게 봐서 마곡지구에 대한 오피스텔로도 이 수요층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지금은 예상 임대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상 임대가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임대가를 더 높이 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럼 현재 모습에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또다시 재구입을 하려는 추격 매수자가 과연 이거를 더 높은 금액으로 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구나. 제 예상대로 사무실보다는 주거 형태로 많이 입주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점점 임대가도 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수익률은 뭐 어느 정도 은행 이자보다는 좋을 수는 있는데 예. 매매 금액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매매 금액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보는 쪽은 오히려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항상 그렇게 좋은 부동산을 자리가 아니군요. 그럼요.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구호선이 가깝다고 해서 했는데. 예, 근데 구효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또 다른 어떤 경쟁 상대를 뺏길 수 있냐 하면 예. 요 근처에는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9호선 근처에. 예. 자,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냐 오피스텔에 거주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새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예. 소리죠. 예. 자, 그래서 아파트 형태 같은 경우는 가족 형태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수요층도 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특화성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2016년 내년까지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신규 분양되는 오피스텔이라는 기대감이 많을 것 같고 지역에서는 읽어주는 부분들은 좋을 것 같지만 부동산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불리한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시다가 입주 전 단계에서라도 약간 뭐 피가 붙었다 아니면은 그냥 예상대로 간다면은 오히려 임대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과감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마곡지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엄청나게 생기니까 많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또다시 후회스러운 분들은 괜히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나 투자를 했나 그래서 서서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앉았어요. 예, 서서히 다시 내놓는 수요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여기는 더더욱 나중에 입주 이후에 팔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입주 전 단계에 그 시기를 잘 살리셔야 될 거예요. 예. 네, 시청자님 그래도 전화 주시기 지금도 그냥 그러면 본전이라도 팔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네. 한 번 더 그 임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조사를 지가 뭐 안 와요. 거 마구 뭐만 생겨가지고 이걸 다. 이 근처에 새 아파트에 입주돼 있는 부분이 사무실인지 아닌지는 인터넷 통해서든 이렇게 한두 군데 예. 그 중개업소에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사무실로 잘 나가나요? 월세 그 거주 형태로 잘 나가나요? 예. 그것만 하나 체크하셔도 판단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전화 잘 주신 것 같죠, 시장님? 예.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잘 이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제 다음은 바로 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저 도봉동 한신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한신 아파트. 예. 예, 근데 이쪽이 말이죠. 네. 그 저 7호선하고 그 1호선하고 그 저 역세권인데 예, 예. 뭐 발전이 별로 안 되고 음. 그래 부동산 매매가가 굉장히 그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그 현저하게 오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예.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러고 앞으로 그 무슨 개발 호재가 있는가 해가지고 교통 분명 편리한 곳인데 왜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내 물건은 안 오르나 이게 이제 궁금하신 그렇죠. 예, 모양입니다. 여기서 뭐 지하철까지 5분이면 다 걸어다니고 다 그러는데 예. 그만한 이유가 근데도 있는 그 것인지 모든 한번 사람들의 들여다볼게요. 모든 그 발전성이 없으니까. 아, 네네네. 현재 상황 진단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도봉휴 한신 아파트에 네, 예.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여기가 세대수도 작지 않고요. 예, 한 또- 3,000세대입니다. 예. 예, 또 입주한 지도 대략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 아주 그 생각하신 대로 최고의 장점은 더블 역세권인데도 예, 예. 왜 집값을 계속해서 평당 1,000만 원 아래로 밑도느냐. 예, 예. 자, 이게 좀 불만이신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출퇴근 수요, 즉 7호선이라든지 또 1호선이라든지 이런 수요층들이 차지하고 있는 출퇴근을 목적으로 했을 때 예, 과연 1호선 그 7호선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왜 그런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여기는 이제 주거지잖아요. 예, 예. 소위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수요들은 많이 없겠죠. 그렇죠. 예. 반대로 서울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쪽에서 봤을 때 예. 더블 역세권, 예를 들어 저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예, 그야말로 그 남북을 또 동서를 교차를 하면서 예, 예.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할 수 있는 이 역세권하고 예. 지금 얘기하는 일방적인 남쪽으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더블 역세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부분이 결국은 집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분에서 약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더블 역세권이지만 한쪽을 쓰는 그런 쪽의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는 부분하고요. 예,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1호선 또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이어졌을 때 여기와 대비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에 되는 아파트들도 또 있다는 게 그게 그 사실 우려적인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 이 근처에서 가장 그래도 교통 말고도 거주열 여건으로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지역이거든요. 네. 그마저도 그쪽 지역에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집값이 좀 높고요. 네. 그렇지 않은 7호선 라인 근처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에서 1,200성 정도 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강하고 또 여기보다도 오히려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그 아래쪽을 그 강남하고 이쪽 그 도봉산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층들을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층들이 집중하지 않고 계속 그 금액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특히 여기에
수락 리버시티라고 여기 예. 중란천벽 건너편에 새 네. 아파트가 좀 들어섰어요, 최근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시세가 한 1,200이 안 돼요. 네. 자, 그 얘기는 그만큼 요즘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어떤 기대감이 높은 탓에 역도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수요층들이 좀 몰림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의정부 쪽으로만 조금 이렇게 올라만 가도요. 일단은 시세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30평대가 2억 초중반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가 2억 후반 또 3억 언저리에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격이 올라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아까 얘기한 7호선 변에 그 강남하고 가까운 쪽의 아파트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뒤늦게 올라가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 1호선 변이라고 한다면 창동이라든지 좀 서울하고 더 근접돼 있는 또 더블 역세권으로서 여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이런 쪽이 먼저 오르고 나서 후발로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그냥 거주하기 좋은 실속형 아파트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 집값이 오르기에는 조금 좀 다른 것보다도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여실히 전세 비율에서도 나타나요. 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지금 80% 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지금 안 되다가 거래가 자주 되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아래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선 정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을 때 그때나 가격이 좀 올라서지 않을까 싶으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집값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거주하시기에는 조금 딸리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는 거주에 만족하시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굳이 또 이거를 매도를 하고 더 서울 쪽으로 가까운 데로 가셔봐야 집값이 더 비싼 상태에서 거기서 마찬가지 또 집값이 오른다고 손 치더라도 금방 팔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거주 형태로 만족을 하시고 또 다른 뭐 재투자, 뭐 수익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는 뭐 개발 구제 같은 것도 그 마땅한 게 없겠네요. 네,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아래쪽에 이 2030 서울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요. 네. 그 노원역 근처에 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지 차량 창동 차량 기지가 네. 개발 계획이 있어요. 이미 그 개발 계획 때문에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다 뛰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도봉산역 근처에는 아무것도 지금 나타난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단 말이죠. 네. 앞으로도 꾸준히 이 근처라면은 오히려 또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지금 저쪽 그 의정부 넘어서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 거기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근처를 거주지로 꼭 삼으시려는 분들은 그런 데로 좀 더 값싼 데로 튀어갈 수 있다고 예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그 점 유념해서 조금 계속 거주를 하실지 아니면은 그냥 적절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비싼 아파트로 가시기에는 조금 그럴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뭐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 하시면 세미나 참석해 주셔도 좋아요.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18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들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2077-6394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 주셔야 됩니다. 매물 정보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호 소장과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하나씩 열어드릴게요.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요? 손은경 이사님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 가장 큰 업무 타운이 있는 곳 강남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강남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재건축 이슈의 또 핵심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내호 소장님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도곡동에 이어서 우리 어느 동네로 갈까요? 이내호 소장님? 네, 본 매물은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인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암사역이고요. 이 지역은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탄탄한 임대 수요와 이 도시형 생활주차장의 강화법에 따른 이 추가적인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불리형 원룸 암사동 매물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자 효창 바로 옆에 4구역이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의 위치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거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면서 거진 실면적이 한 약 14평이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도 만족스러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창동 투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매물 준비 중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내호 소장님 매물 먼저 열어볼게요. 암사동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암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드리는 매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일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암사동은 뭐니 해도 투자 금액이 작아도 가능한 점인데요. 본 매물은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시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점과 그 다음에는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짧은 부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걸어서 1분 거리 이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암사역 초역세권입니다. 그 다음엔 이 지역을 보시면 풍부한 개발 호재도 있고요. 앞으로 지하철 8호선과 9호선 연장이 있고 인근에는 고독하고 이 상업 업무 지구까지 갇혀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은 여기서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전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월세도 잘 나오고요. 공실이 없는 넘버원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보시면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독하고 둔촌, 개포, 그다음에 재건축들이 앞으로 이 7년에서 10년간 이 순차적으로 계획 중이고요. 이주가 발생 시에는 약 3만여 세대 중에서 70%가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부분들이 70%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대가 한 1억 원에서 2억 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이 암사동하고 천호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결과인데요. 매물이 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요. 그 보기에 드물게 이 지역의 집값, 특히 이 전세가 비율이 서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요. 그 네.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네. 역에서 1분 거리 위치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그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암사역에서 잠실역은요, 10분, 내정거장이면 10분 이내에 가능하고 지하철 2호선, 5호선, 9호선, 이 한승역인 잠실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잠실역에서 이 세정거장이 지나면 수서역까지는 10분 이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한 1, 2인의 그 생활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인근에 재래시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학병원이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은 물론 올림픽대로하고 천호대로 암사대교,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상일 IC 등 이 도로망까지 잘 갖춰져 있어 주 지역의 접근성이 요기합니다. 이 더욱더 앞으로 더 편리하게 서울 전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구리 암사대교 개통으로 해서 이 동북권 이동 여건이 개선되어짐으로써 인근의 이동 인구가 풍부하고요. 주변 상권의 개발로 인해 프리미엄을 톡톡히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녹지율이 상당히 높고요. 10개가 넘는 공원과 이 암사동 선사 유적지로 둘러싸여 있고요. 유해 시설물이 없으며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한강다리에 있는 지역들 보시면 풍부한 이동 인구하고요. 부천도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 암사동은 한강이랑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북의 그 주요 부천도는 대부분 한강다리와 인접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희귀한 그런 곳인데 주변 지역에 재건축 단지는 또 엄청 큰 규모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네. 더 희소성이 아직 극에 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 호재들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바로 인근에는 이 전셋값도 많이 올랐고요.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 진행하고 있는 이 강동구도 사실 강남 재건축 못지않게 앞으로 이 7년에서 10년 약 3만여 가구가 그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더욱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풍부함으로써 이 미래 가치도 있고요.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동이 바로 암사동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교통 인프라 또 못지않게 앞으로 이 지하철 8호선하고 9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이동 인구가 이 증가할 지역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과 또 2015년에 그 말의 수서역이죠. 그 고속철도 출발역인 KTX 수서역은요 하루에 약 4만 명이 그 이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역과 함께 도시철도의 또 다른 중심역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남하고 고덕하고 더불어 강일지구 부분인데요. 이 산업단지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덕상업 업무 그 복합단지와 첨단 업무단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 복합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약 6만 9천여 명이 상주 인원이 근무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개발로 인해서 이동 인구가 증가할 지역이기 때문에 최적의 투자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그 특징 알려드릴게요. 네, 2015년에 11월 달에 준공될 예정인 그 다세대 불량 원룸입니다. 지금 기존 건물은 철거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암사역은 1분 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면적이 28.98제곱미터면 약 8.56평입니다. 총 44세대고요. 7층 중에 5층에 위치한 이 매물은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요. 침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참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형 원룸은 무엇보다 이 수납 공간의 확보 부분이고요. 에어컨하고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는 상당히 넓고 넉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공동 전기 절감을 위해서 그 태양열 시스템, 그다음에 LED 전등, 그다음에 천장 시스템 에어컨하고 CCTV 보안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까지 그 완벽한 위탁 관리까지 도입되어 그 아파트처럼 관리인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 다세대의 저렴한 관리비를 동시에 갖춘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 가격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가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고 순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이 한 380만 원 정도면 거의 수익률이 한 10%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사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염두에 두고 움직일까요? 사실 이 매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본인들의 투자 상황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이 가격대가 적정하신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부분을 지금 이렇게 미리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도 참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화면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도곡동 매물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올해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매물 살펴볼게요. 이 매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약 먼저 해보고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은경 이사님. 네,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강남 지역이 또 향후에 글로벌 창업 허브로서 뛰어오른다는 얘기인데요. 자, 강남은 지금도 테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업무지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있는데 특히 한전 부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그룹 복합단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가 또 새롭게 형성이 돼서 국내 최대의 마이스 산업을 또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핵심 코어가 바로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고요. 또 이제 지난 8일이죠. 8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한 구글 캠퍼스의 개관식이 바로 강남에 있었습니다. 바로 대치동인데요. 그래서 향후 이 구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층의 창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창업 허브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할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재건축,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는 재건축 시장에 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인데요. 도곡동의 바로 아래쪽에는 개포동을 중심으로 한 개포 재건축 단지와 또 우측의 대치동에는 음마아파트라는 또 향후에 곧 재건축 이주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포진을 한 그런 주변 지역에 많은 그 단지들을 끼고 있다라는 것이 도곡동의 또 추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처럼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또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에 있는 업무지구와 향후에 또 생길 그런 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양재동과 그다음에 수서역 이런 지역들의 또 새로운 업무지구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인들의 향후 매매나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 여건과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도곡동 잘 아시죠? 근데 주변 지역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네,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나 전천말 아주 잘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2분, 진짜 걸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보 2분에 3호선 매봉역이 있고요. 또 매봉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지역과 도곡역이 있는데 양지역에서는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당이나 판교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향후에 북부 연장이 되면 용산까지도 접근이 굉장히 또 좋아지고요. 또 도곡역에는 또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철망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도로망 아주 또 잘 갖춰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테헤란로가 중심으로 된 업무지구의 도로가 또 잘 갖춰져 있고요. 좌측으로는 강남대로와 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IC가 또 인근에 있고 남쪽으로는 남부순환로와 양재대로가 있기 때문에 강남 도시권뿐만이 아니라 분당이나 판교도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각겨 바로 우측에는 또 매봉터널과 구룡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망 접근성 굉장히 또 우수하고요. 또 주변에 이제 바로 매물 주위로는 또 도곡공원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원주초등학교나 대치중학교, 숙명여고나 중대부고 등 명문 학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대치동에는 최고의 또 학원가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강남권에 불고 있는 개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좀 반영된 것들도 있겠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다는 사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가장 큰 호재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코엑스와 한전부지, 서울의료원과 종합운동장까지 아우르는 곳을 전체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또 개발을 또 이뤄서 지금도 마이스 산업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엔 또 더 큰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곳과 바로 연접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매물 주변으로의 그 많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국제거래 복합지구뿐만이 아니라 또 전철역 매봉역에서 한 15분 정도만 가면 수서역이 있습니다. 수서역에는 또 KTX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문정 법적타운이나 동락권 유통 물류단지가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강남역에는 삼성타운이 이미 조성이 됐지만 바로 옆에 또 롯데물류기지에 대한 개발이 또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남서쪽에는 양재 IC를 중심으로 한 또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양재역 근처에는 서초구청과 또 서울가정법원과 또 행정법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아래쪽으로 개포 재건축 단지와 또 우측으로의 음마아파트,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그런 많은 재건축 단지들을 또 주변에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또 재건축 분양, 일반 분양이나 분양에 담아서 분양가가 상승이 될 때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또 가까운 지역에 이제 그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금천구 시흥부터 바로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부권으로의 이동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 2016년에 개통이 된다면 또 굉장한 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큰 개발 호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됐죠. 구글 캠퍼스의 개관입니다. 서울이나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창업 허브의 중심지로서 바로 연접한 대치동에 구글 캠퍼스가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8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살펴드릴게요. 네, 뭐 이제 8월 준공이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5층 중 5층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또 첫 번째 불량 원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형 원룸이라는 거는 거실과 주방이 또 침실이 혼재되어 있지만 불량 원룸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돼 있어서 내가 주거 측면에서의 침실을 내가 주방하고 혼재해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활하시기 편리하고요. 더욱이 이제 보안성 강화하기 위해 1층엔 보안문과 CCTV가 들어가며 또 주차장은 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차 관리가 굉장히 좋고 또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임대에 놓으셔서 임대를 받을 수 있으며 또 특히 원룸 중에도 특이하게 일반 다른 것과 다르게 야외 베란다가 있다는 점이죠. 이게 또 강점입니다. 더욱이 향후에 전문 임대 관리업체가 임대 관리와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임대해 놓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한 2억 8천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투자로서는 4,500만 원 정도면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대출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증금 1,000에 월 75만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대출을 감안을 했을 때 연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수익률로 환산하면 6에서 7%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매물입니다. 이사님께서도 이 소개해 주신 매물에 대한 유의점 좀 챙겨주세요. 어떤 거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매물적인 부분보다는 자금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잔금과 중도금 또 마징의 계약금 이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금리 부분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자금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꼭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내우 소장님 두 번째 매물 효창동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군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내우 소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효창동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은 실면적이 약 12평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효창공원역까지는 5분 거리 위치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보시면 저평가된 지역이 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도 많고요. 개발도 시급하지만 제한 구역이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그 효창 4구역이 그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수요 대비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 그 신축 주택은
보시면 이렇게 넓은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교통이 요지 부분인데요. 신분당선이죠. 용산에서 강남 이 구간이 연장이 이어지면서 강남권 진입이 15분 만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군 이전 부지 개발 조기 추진 등 그다음에 지난해 그 정비 사업 관련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이주 개시 등 이런 소식들이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풍부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하고 용산구 사이에 있는 본 매물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삼각지 고가를 지나서 효창공원역과 공록대로를 보시면 이미 그 75%의 주상복합하고 오피스, 그다음 아파트로 그 완료된 시점이고요. 그리고 투자 가치와 미래 가치 이 동시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인근에는요, 이 용산하고 서울역, 공덕역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상업 업무 지역이죠. 그리고 이 원효대교로 자가용을 이용 시에는 10분 이내에 그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성도 좋고 그리고 직장 수요와 임대 수요가 풍부함으로써 이 높은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추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안에서도 효창동입니다. 이 효창동만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 그 지역적 특징 꼽으라고 한다면요. 네, 이 지역은 더블 그 역세권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과 중앙 경의선까지 하면 두 개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 지하철을 통해서 신분당선이 이 용산에서 강남 구간이 건설 예정대로 진행됨으로써 거의 시간이 3분의 1인 13분대의 대폭 줄면서 강남권 진입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이 용산은 교통의 최대 그 중심지이면서 KTX하고 1호선 그다음에 4호선 개통한 중앙 경의선을 통해서 지하철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이 분당선까지 항승되는 이 신분당선까지 역세권입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올해 또 6월 달에는 이 중앙 경의선 효창역이 개통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편리하게 모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또 도로망까지 그다음에 한강대교하고 감명북로, 원효대교, 올림픽대교 등 잘 갖춰져 있어 강남하고 한남, 여의도까지 10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요지이면서 서울의 중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이 용산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까지는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자, 인근에는 이 효창공원역과 경의선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전환되면서 지상축 공원이 상당히 가깝고요. 이 편의시설 부분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진학률이 높은 학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교육과 그다음 교통 생활권이 두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우수한 그 입지 여건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요. 이것도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뭘 맞습니다. 들으실까요? 네, 용산은 사실 그 대형 그 개발 사업이죠. 시간은 지체됐을 뿐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산에서 강남 이 신분당선 연장이 개통이 되면요, 환경 그 개선이 크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없던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의 부동산 시장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이죠. 그 용산 민족공원이 2016년 그 미군 이전 부지와 개발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인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산 그 조성과 그 산재 용지 등 개발 그다음에 한강 접근성의 그 부분과 관광 자원화 등 이 용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산 사업은 이와 연계돼 조만간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가. 그다음에 민간 그 기업 투자 부분도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부지에는 2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고요. 캠프킴 부지는 2017년 그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인해서 그 용적률이 한 80% 이상의 그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한 50층에서 60층 정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주변에 보시면 그 개발 진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용산 전자 그 상간의 그
터미널 부지죠. 그 부지는 7성급 호텔이 3개 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용산은 사실 여러모로 이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잘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챙겨주시죠. 네, 2015년 그러니까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철 6호선하고 중앙 경의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하고요. 그 실면적이 45.28제곱미터면 약 14평입니다. 5층 중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그다음에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욕실 하나에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5층까지 올라간 구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는 거기 안에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현장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액은 2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비가 3,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월세를 전환하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85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용하시면 거진 그 순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490만 원 정도이고요. 실투자 금액이 6,500만 원입니다. 거의 수익률을 보시면 8%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효창동 매물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보시죠. 자,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수익 투자와 시장 전망에 대한 주제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방송 이후에 계속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값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연 소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